가기서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 증시 각도기 TV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주 행복한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말은 뭐 그렇게 걱정할 거 없이 편안하게 지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동안의 흐름으로 봐서는 상당히 두근두근한 흐름들이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주말 이틀간, 목금요일간 외국인들의 한국물 매수는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미국장 마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목금요일만의 일로 끝나지는 않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주도 외국인들의 매매는 상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언제쯤 바뀔 것인지 여부가 한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월 말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던 개인들은 지금 열심히 팔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의 뜨거운 맛을 본 개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시장에 있으면 안 되겠다, 빠져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물을 아마 쏟아내면서 시장을 탈출하려고 할 것인데요. 만약에 정말 이 예상이 맞다면 시장은 그런 매물을 받아가면서 바닥에서부터 점점 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심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10월달 말리면서 완전히 위축된 것들이 몇몇 포착되고 있어요. 저희가 현장에서 바라보니까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근두근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잘 될 것 같은 느낌, 외국인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수급 상황으로 훨씬 더 유리해질 느낌, 뭐 이런 것들이 들어서 제가 계속 그런 표현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한국 주식시장은 기대가 많이 되어지는 상황이고요. 저희 하우스에서도 보통 하우스라 하면 뭐냐면 그냥 저희 회사를 그냥 하우스라 되게 있어 보이려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는요, 저희 집 주택에서는, 저희 주택에서는 제가 다니는 신한금융투자 주택에서는 내년도 백두산 높이만큼 지수가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다음 주말에는 가능하면 다음 주말에는 그 얘기를 하신 분과 한번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사실은 이번 주에 나갔으면 좋은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해결되지 못해서 그냥 그거는 없애고 새로 기회가 될 때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리려고 합니다. 아주 여러분 증권가의 유발 하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꼭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어제 마감된 미국 증시 상황들은 역시나 예상했던 정도 수준의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대선 끝나고, 물론 대선 전에 5%, 6%, 다우 6%대, 나스닥 S&P 5%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했다라는 건 맞지만, 기술주도 올라가는 폭을 보면 정말 와, 이렇게 많이 올라가도 되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숨고르기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또 웃기게도 기술주들에서 숨고르기 한 게 아니고 다른 쪽 업종에서 숨고르기 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우리들의 관심사인 화는 역시나 달러의 약세 흐름으로 갔고, 그리고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자 펜실베니아에서도 역전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나타나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네, 채권 가격도 금리가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기상캐스터가 된 느낌이네요. 막 줄줄줄 아침에 빨리 좀 올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짝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마이너스 0.03%, 그러니까 약보합,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컬어 약보합이라고 불러요. 사실 이것도 다 한자 아니야. 어제하고 비슷해. 약하게 어제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고요. 다우는 마이너스 0.24%가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나스닥은 0.04% 상승했습니다. 역시 기술주들만 괜찮고 나머지들은 별로인 그런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러셀 2000은 0.79% 하락을 해서 제대로 좀 하락하는 양상 나타내었습니다. 유럽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됐냐? 독일은 0.7% 떨어졌고, 영국은 0.07% 올랐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0.46% 떨어졌고, 유로스탁은 0.36% 떨어졌습니다. 이제 저희 증시각도의 TV를 오래 보신 분들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죠. 코로나 사태의 악화가 증시를 떨어뜨리나요? 그거 아니라는 건 이제 다 아시죠? 너무 많이 얘기해서 입이 아프네요. 12만을 돌파했습니다. 12만을 돌파했는 이 상황들이 이렇다면 분명히
증시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선에선.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어떤 강연에서도 제가 상당히 강조를 했지만 주식시장은 일반인들의 감성이나 일반적 사회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냉정하고도 냉철하게도 주식시장은 돈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인정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실제라는 거, 이거를 받아들여야만 주식시장에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투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인간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시면서 자리를 잡아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 고객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요. 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돈을 버는 건 좋긴 좋은데 주식시장의 이런 뭐랄까 냉혈 안정 같은, 냉혈 같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돈 자체는 성향이 원래 그렇지만 돈을 쓰는 사람은 감성적일 수 있다. 제가 돈을 벌어 드릴 테니 그 돈을 가지고 잘 쓰십시오. 향후에 잘 쓰십시오. 좋은 데 쓰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죠. 요 사고를 분할치는 거가 상당히 어려워요. 시장에서는. 인간의 감성과 시장의 냉혈을 어떻게 구분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따뜻함을 유지하고 시장은 냉철하게 대해야 하는 것, 이것이 투자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점을 주말 아침에 한번 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얼리 버드 보너스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가장 이제 관심이 있었던 대목인 달러 지수. 달러 지수는 약 0.2% 떨어지면서 92.30을 기록하고 있어요. 유로가 오히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유로는 더 많이 올라가면서 1.1873, 1.19 가까이 올라가게 되었고요. 달러에는 달러가 떨어진 만큼 올랐습니다. 103.37로 약 0.2% 정도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럼 달러 원은 어제 1120원, 와, 이거 1120원도 깨지는 거 아니야? 정말 너무 빠르다 했는데 오늘 반등했습니다. 1121원 90전으로 소폭 반등을 했는데, 반면에 위안화가 6.6이 깨지면서 엔디프 시장에서 6.592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까지 그 위안화가 이렇게 약 강세로, 여기선 떨어지는 게 강세죠. 떨어지면서 강세를 나타낸다면 원화도 같은 궤적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거의 상관계수가 8할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80%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가 강세가 된다면 한국 원화도 강세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이 이제 펜실베니아까지 역전을 하면서 이제 게임은 끝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패배자로 느껴지는 지금 트럼프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미국 국민이 모든 투표 집계와 선거 인증에 완전한 투명성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당신과 우리 국가를 위해 싸우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느낌은 뭐냐면 시장이 진짜 짤 없이 냉정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동안 트럼프 수고해줘서 고마워. 안녕, 짜잔, 끝. 이런 느낌이에요. 트럼프, 누구세요? 언제 보셨더라? 뭐 이런 느낌. 트럼프 완전 개무시하는 느낌이, 왜 저만 이런 느낌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 진짜 시장은 진짜 냉혹하다. 뭐 이런,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시나요? 시장 계속 관찰해 보니까,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선거 전에는 어떤 분위기였어요? 선거 전에는, 야, 이거 선거 질질 끓는다, 뭐 한 달 넘어간다, 막 이러면서, 그럼 어떡하지? 난리 났네 하면서 시장이 쭉쭉 빠졌잖아요. 일주일간 막 6%, 5% 막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뭐야? 상관없는데? 왜? 그게 도대체 왜?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난 그냥 내 길 갈 거야. 더 이상 나한테 그렇게 귀찮게 하지 마. 뭐 이런 느낌이, 이런 느낌이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이 그냥 고 직진. 트럼프 누구세요? 부동산 하시던 분 아닌가요? 뭐 이런 분위기예요. 나 진짜 안쓰럽습니다. 트럼프의 이 말이 안쓰러. 하여튼 야, 미국 시장 하여튼 되게 웃겨요. 네, 하여튼 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이
더 앞서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경합주 3개주 중에서 좀 조지아주 가지고 오고 뭐 펜실베니아까지 가지고 오고 대역전극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이 정도면 뭐 270이 아니고 훌쩍 더 될 수도 있는 듯하게 보이니 어떤 분위기냐면 싹 지운 거지. 싹 지운 거.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돼. 자꾸 아, 가. 형 가.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저만 느끼는 건가, 감정인가요? 네, 하여튼 미국 시장을 옆에서 관찰하면서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야, 진짜 냉혹하고 진짜 죄송합니다. 이 트럼프 지지자분들한테 그냥 저는 이제 시장을 통해서 제가 계속 미국 읽다 보니까 그런 게 읽어졌어요.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미국의 이제 10년물 금리가 다시 4.2%, 4.2bp가 올라가면서 0.8을 복귀하고 0.82%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30년물도 5.6bp나 올라가면서 1.6까지 올라오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 팁이 더 있는데 왜 이렇게 올라오느냐? 지금 두 군데 그 결선 투표가 조지아주에서 2명의 상원 의원이 결선 투표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기서 뒤집어지면은 상원을 민주당이 갖고 갈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금리가 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 어찌되었거나 바이든으로 거의 확정되니까 세게 밀었던 세게 금리를 밑으로 내리면서 채권 가격을 올렸던 흐름에서 다시 또 좀 되돌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왜 이래 죄송합니다 목소리.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그 채권 발행이 지금 1,200억 달러 정도의 채권 발행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연물별로 뭐 570억 달러, 뭐 몇십억, 몇백억 달러 이런 식으로 해서 1,200억 달러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오게 될 거니까 그 부분도 시장에 부담을 주면서 금리가 상승했고 채권 가격이 좀 떨어지게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금값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니까 어제 잠깐 까먹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뭐가 좋았겠어요? 금값이 약세면 페어로 뭐가 좋아? 달러 값이 약세니까 페어로 답을 말해버렸네. 죄송해요. 금값이 올랐어요. 금값이 올라가면서 195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단숨에 1900에서 1950까지 오르는 양상. 달러 값이 계속 떨어진다면 아마 계속해서 이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반면에 코로나의 가장 직격탄을 받는 게 뭐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네, 이제는 저희 독일 학당의 분들은 이미 다 잘 아실 거예요. 독일 학당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자, 코로나 때문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원자재는 뭐라고? 네, 맞아요. 들리는 듯 합니다. WTI, 석유. 유가는 떨어졌습니다. 예, 유가는 37.46으로 3.4% 정도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동이 아무래도 줄어들 거다. 놀러 가거나 사람 만나거나 할 때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어찌됐거나 좀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달러 떨어지는 것에 또다시 영향을 받는 원자재는 구리였습니다. 구리가 다시 한번 7,000달러 근처까지 강하게 올라가면서 6,949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리 가격은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나 이런 흐름들과 상당히 관계가 있는데 지금 중국에 계신 교포 여러분들께 들어보면 중국은 이제 수출 쪽은 조금 막혀 있습니다만 거의 정상화되었다. 택배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들, 활동하는 것들은 거의 정상화 정도 수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는 하지만 요즘 분위기가 좀 어때요? 100명 정도 나타났지만 이제 100명 정도는 조금 뭐랄까 좀 무뎌진 느낌? 저 어제 사실은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권순장의 브릿지 찍고 나서 뭘 했냐면은 저녁 먹었는데요. 와, 깜짝 놀랐어. 드글드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원래 금요일은 집에 가야 되는 날이잖아. 고홈해야 되는 날이잖아. 근데 꽉 차가지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느낌, 그리고 거기에다 반응을 안 하는 느낌, 코로나에 반응을 좀 덜 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중국과 한국은 경제 활동이 좀 정상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고, 이걸 우리나라만 알까? 투자자들 모를까? 야, 돈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왜 몰라? 쟤네들 정말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대. 이렇게 생각하고 저기가 제일 낫겠네. 저기 투자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나갈 독일책판인데 건설장의 브릿지에는 내년도 좋아 보이는 업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이번 주에 나올 권순장의 브릿지도 기대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보베스파는 0.17% 올랐고요. 그다음에 그 어제 완전하게 올랐던 헤아라는 추가로 2점. 웃기는 나라야. 근데 브라질 국제 투자하신 분들한테 위로의 말씀과 그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브라질 헤아라가 또 2.9%나 강세예요. 지금 도대체 이틀간 5%도 넘는 강세야. 와, 브라질 사람들 부자 됐네. 이틀. 물론 올해 내내 가난해졌어. 올해 내내 가난했기 때문에 이를 다행이에요. 브라질 국채가 어제부로 200원 이상으로 원 헤알이 200원 이상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조금 더 올라올 것 같은. 야, 정말 무슨 끝도 없이 떨어지는 이런. 그래서 이제 막 저도 일부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브라질 국채. 좀 저희 그 자산 관리하는 입장에서 브라질 국채 진짜 완전 암담하거든요. 지금 아주 미칠 것 같은데 이제는 따뜻한 나라 사람들한테 투자 안 하려 그래요. 아, 이건 진짜 아니구나. 이거 10년을 봐왔는데 중간에 물론 한 두 번 정도 세게 올라간 적이 있는데 이거 아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는 참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참고 있는데 다행히 참는 자에게 약간 복이 지금 올지 말지 좀 봐야 되는데 이 정도 올라가지고는 브라질 국채 투자자들은 아이고 무슨 말이야 지금 아직도 사막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브라질 국채 가지고 계신 분 느낌이 그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헤아라가 빨리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을 같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살펴보지요. 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 이 지금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좋아요. 하이닉스의 발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좋고 1.6% 올랐고 나스닥 바이오텍은 1.5% 빠졌습니다. 전일 한국 시장에서도 바이오가 많이 빠졌잖아요. 다음 주까지 바이오가 어떻게 될지 미국 시장 그대로 반영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애플은 0.11% 많이 올랐잖아. 아마존은 0.32%. 그래, 너도 많이 올랐었잖아. 마이크로소프트는 0.19% 올랐고요. 알파벳은 0.16% 하락, 페이스북은 0.43% 하락으로 빅5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좀 떨어졌습니다. 인텔 0.63% 떨어졌고요. 퀄컴 0.28%. 어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얘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1.06%. 계속 오르고 있고요. AMD는 3.47%나 올랐고 엔비디아 2.84% 상승. 넷플릭스 0.19% 상승했고요. 테슬라는 1.86% 하락을 했습니다. 웰스파고 1.88% 떨어졌고 벅셔 해서웨이는 0.67% 상승. 알리바바 ADR은 무려 4% 반등하면서 요즘 요지경 속에 큰 폭의 하락, 큰 폭의 반등, 큰 폭의 하락, 큰 폭의 반등을 연일 시연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10분만 하려고 했었는데 트럼프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무 좀 상황이 웃기다 보니까 거기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네요. 여러분 이번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한번 봅시다. 예,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한국 시장 어떻게 될지 월요일 아침에 한번 가봐. 자, 백두산 고지 점령해 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빠지면 또 뭐가 되니? 좀 잘 좀 봐줘라 좀.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짜잔, 안녕.